정도 강력한 행동을 성공해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험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발상의 전화. 저는 한대건이고요. 10월 6일 토요일 경험 한대건의 음담패설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000m 레츠런파크 서울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네, 이경주입니다. 아마 베스트헌터는 순발력이 있는 마피고 선행을 추구 소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어마 새로운 캡틴은 결과로 밀렸다 하더라도 상대가 원체 약하죠. 12번 놓고 4번 10번 주려. 베스트헌터가 역전하면서 4번 12번 6번 순으로 결승선. 경주거리 1700m 국산 5등급 7경주 7경주입니다. 아마 스카이빅이 하정우 기수에서 박으론 기수. 지금까지 안정환이 더해졌기 때문에 우선 맞잡은 손이 의외로 마피 상태는 카카의 좀 모습. 맞잡은 손 10번 4번 9번 10번 맞 10월 둘째 주죠. 휴장기를 거치고 나니까 아마도 셋째 주까지는 이런 여파가 이어질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투수가 나왔던 첫째 주, 그리고 지금 둘째 주인데, 역시나 뭐 투수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거의 뭐 전경주가 게이트를 채우고 나왔다라고 할 정도로, 결국은 월초경마인데, 월초경마답지 않은 그런 느낌 아닌 느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월 첫째 주죠. 왜냐면 9월 말일날 경마했으니까 그렇네요. 월초경마인데도 불구하고 경주마들은 상당히 많이 나왔다. 혼전도가 좀 있고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매 경주마다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충격감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또 혼전을 가장한 저배당 일삭이 아닐까 이런 또 의심도 하고 있는데 뭐 꼼꼼히 한번 짚어본다면 나중에는 뭐 결과가 유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지난주 토요일 날은 뭐 잘한 게 없고 이거 자꾸 웃으면 안 되는데 맞잡은 손? 주력막권 40 몇 배 나왔죠. 그래서 주력막권 그거 하나 또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좀 승부경주가 좀 적중이 돼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간발의 차이로 놓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취재 들어와서도 아무래도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대상경주겠죠. 일요일날 펼쳐지는 KNF의 대상경주. 뭐 그랑프리를 넘보는 청담 도끼와 돌콩의 그리고 또 트리플 라인까지. 트리플 라인은 올해가 정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이제 67세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나표들. 그래서 뭐 임경 기수도 만나봤고 돌콩의 안토니오 기수도 만나봤는데 뭐 그건 대상경주니까 내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별로 중요하진 않은 얘기지만 또 41조 관리원의 한 분이 또 고인이 되셔갖고 또 상가 영복을 비워야 될 것 같은데 뭐 경마 때문은 아니고요. 다른 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또 있어서 아무래도 마방 식구들도 심적으로 조금 신경이 많이 쓰이겠죠. 41조가 좀 그런 상황이 있는데 뭐 경마장에서 분진하는 일도 있었는데 뭐 경마장 안에서 벌어진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일인 것 같아서 뭐 자세한 걸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분위기는 조금 그래요. 해봐야죠. 또 좋은 결과로 이번 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얘기하려다가 말았는데 까먹었다. 중간에 하다가 기억나면 말씀을 드릴게요. 장안의 화제 한대건에 직접만 나와서 코너가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좋은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자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뭐 전혀 반응들이 없으시니까 내가 알 도리가 없고요. 그냥 저만 진짜 못 빠지게 고생을 개같이 하고 있죠 지금. 뭐 나중에 이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매체도 그렇고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좀 평가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째 이렇게 입을 싹 닫고 계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직접 만나봤어 코너가 저한테는 또 쥐약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근 한 1년 됐죠, 벌써. 기수협회에 들어가는 취재기자가 3명, 4명입니다. 한창 때는 한 20명 가까이가 기수협회에서 취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저를 빼고 2명이나 3명 정도가 항상 기수협회에 상주하는 매주 목요일마다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그
그런 사람들은 아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뭐 예상하는 정보다 뭐 이렇게 막 개나발을 팔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정보가 있는 건지 저 역시 궁금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저는 직접 만나보고 듣고 온 얘기들을 토시 하나 안 받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음성정보에서 말할 수 없고요. 음성정보에서 말리면 저 취재기자증을 잘립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어차피 공개하라고 취재한 거니까 제가 방송 돈 안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짜로 하는 방송이니까 여기선 공개해도 된다. 제 이론은 그렇고요. 또 그게 당연히 맞다고 보기 때문에 다 공개를 해드리는 편인데 여러분들은 이게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는 걸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없어요. 지금 방송을 찍는 취재기자가 뭐 몇 사람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내가 취재기자 들어가서 얼굴을 못 봤는데 자꾸 취재를 했다고 우기니까 참 신기합니다. 누구라고 실명은 말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를 제외한 2명 항상 상주하는 사람 그리고 1명은 왔다 갔다 하고요. 중요하진 않지만 내가 그렇게 취재를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만나고 온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내용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직접 만나봤어 코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직접 만나봤을 코너에서는 유승환 기수를 만나봤어요. 야, 벌써 유승환 기수가 결혼식에 갔다 온 지가 2년이 넘은 것 같아요. 맞나 모르겠네. 이 항상 좀, 뭐랄까요, 성실한 기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유승환 기수 상당히 좋게 평가하는데, 인기마들을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유승환 기수가. 제가 봤을 때는. 두수는 상당히 많은데, 딱 부러지는 인기마들은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아쉬움이 있고요.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는 마필은 삼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입니다. 바꿔서 6번마 위너 브라운이라는 일전을 치른 마필이죠. 이 마필이 데뷔할 때 상당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도 그냥 웬만하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기대 이하의 성적을 기록을 했고요.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끌려오는 모습이 있죠. 그리고 상당히 여유도 있었던 모습이고, 그래서 웬만하면 선두권에 정기에서 오겠다 했는데, 왜 그랬는지, 선두권에 가담한 것은 직선의 채찍을 세는데도 불구하고, 마필이 생각보다는 걸음이 안 나와요. 그래서 뭐 실정과 주행검사는 많이 틀릴 수 있다. 이걸 다시 한번 증명을 해줬고요. 오늘 만났을 때에는 워낙에 조교량이 많으니까, 이 오래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새벽 5시에 나가서 그냥, 계속 말 위에서 조교하고 9시 넘어서 들어오는데 굉장히 피곤한 직업이에요. 기수가 솔직히 말해서 그냥 쉬워 보이지만 이 기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솔직히 나이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조교를 나가야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길게 얘기는 못했지만 중요한 거는 이 6번마 위너 브라운이 직전 대비해서 걸음은 더 나아졌다는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직접 조교했던 유승환 기수의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리는 거고요. 제가 봐도 경주의 조건이 더 나아졌어요. 뭐 잠시 후에 3경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번에는 한번 선행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편성, 걸음도 나아졌고 실전을 또 경험했기 때문에 모래 반응도 좋아졌다고 봐야 돼서 6번 위너 브라운은 이번 경주까지는 여러분들도 막권에 포함을 시켜야 될 축막감으로까지도 거론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6번 위너 브라운 체크해 놓으셨다가 현장에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직접 만나봤던 마필은 오경주예요. 바로 5번마 수재입니다. 자, 이 마필은 가간의 똥집이죠. 정말 뭐 팔리기도 참 많이 팔렸었고 성적은 안 나오고 제가 지난번 경주 때의 하위군 경주였었는데 역시나 수제비는 인기마다 역시나 뭐 편성이 원체 약하기 때문에 팔린 것도 있지만 내가 봤을 때 6번마 수제비를 가장 잘 타는 기수는 유승환 기수다. 그리고 솔직히 8전 동안에 유일하게 3차가 한 번 되는데 그때 당시가 유승환 기수가 참고 제어하면서 한 발을 썼던 기억이 나요. 또 그렇게 기록했던 성적이 수제비가 가장 좋은 성적을 보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제 워낙에 편성이 약하니까 선두권에 가담을 해서 나중에 막판에 한 발을 보여줬는데 자 이제 승급전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마필을 왜
이게 충분히 되니까 여러분들 막권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주말에 그냥 경마에 놀러 왔다가 지난번에 우승도 했던 말인데 뭐 못 뛸 게 뭐 있어 이 마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오마 수제비란 마필은 근본 자체가 안 좋은 마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 뽀록이 난 마필. 그러니까 더 이상의 큰 변화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지금 이 승급전인데 현 등급에서 이 수제비란 마필이 입상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수제비를 위한 편성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5등급은 어떻게 하다 보면 또 넘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6등급에서 그렇게 인기가 실리고 졸전을 치렀던 그 좀 걸음이 안 되는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 액면상으로는 지난번에 하유가 우승했고 여러분들의 눈을 현혹시킬 수 있는데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게 배당판 얼마나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이 오마 수제비는 이번 5경주에서 아예 명함도 못 드리게 되지 않을까. 어디까지나 뭐 한대거나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오마 수제비는 안 되는 말이니까 그냥 지우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 조교해봤던 유성한 기술은 똑같이 얘기해요. 말은 괜찮다. 근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까 뭐 수제비란 말이 어떤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이 수제비란 마필을. 좀 잘 뛰었던 말인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데 잘 뛴 거 아니에요. 그냥 편성 때문에 온 거지 마필 자체의 능력이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승급전에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세 번째 만나본 마필은 바로 구경주입니다. 3번마 베스트 캠프, 3번마 베스트 캠프. 이 마필을 세 번째 만나본 마필로 소개를 드립니다. 이 경주가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예요. 토요일 경마의 최대 하이라이트 승부처. 한대건이가 막권 한번 같이 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토요일 경마의 최대 승부를 해야 되는 경주인데 시원하게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베스트 캠프는 저한테는 좀 사연이 있죠. 지난번에 세븐즈 럭키와 입상을 할 때 이 52배가 나왔는데 제가 에이스 경마 예상지 이걸 단통으로 잡아놨어요, 사실. 그래서 이거 끝나고 전화도 참 많이 왔습니다, 저한테. 욕하는 분도 계시고. 야, 네 승부인데 세븐즈 럭키 잡아놓고 왜 추천 안 했냐. 제가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세븐즈 럭키를 가지고 2번을 제가 승부를 했습니다. 이전의 경주. 뭐 인기 4위를 팔릴 때도 그랬고 장추열 탔을 때, 단아가 탔을 때 다 이 마필은 가지고 갔던, 아니, 이 세븐즈 럭키의 2억 기수가 탔을 때부터, 그 전부터 제가 계속, 김동수 기도 탔었고요. 추천을 해드렸던 마필이었었죠. 근데 제가 녹음도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이건 안 되는 말인 것 같다. 내가 좀 잘못 봤나 보다. 그리고 제 잘못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젠장할 거 선행을 가서 한 바퀴 돌아버립니다. 제가 너무 뚜껑이 열려서 화가 많이 났던 경주인데, 이것 때문에 또 제가 욕을 먹었어요. 아니, 너 에이스 경마 예상지에 잘 잡아놓고, 승부 경주라고 해놓고, 이거 왜 추천 안 했냐? 4번 놓고 하는데.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쉬움이 조금 많이 있죠.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요. 예. 그 베스트 캠프만 보면 되죠. 원래 이 유승환 기수가 제스처가 많이 없는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좀 좋은 성적을 내고, 정말 자신이 기뻤을 때에도 그냥 묵묵하게 결선 통과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던 기수인데, 정말 오래간만에 유승환 기수가 해맑게 웃으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베스트 캠프가 경주가 풀렸다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결승 우승을 하면서 기분이 좋았다는 것은. 이 한 달간의 더바가 승부처인 구경주의 3번 베스트 캠프가 그럼 이번에는 어떠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유승환 기수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해드리면 말은 괜찮다. 근데 말은 괜찮은데 말이 원체 기복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실전에서 그게 조금 걱정이 많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배팅권에 가져갈 생각이에요. 3번 베스트 캠프라는 마필을 뭐 대가리 놓고 때릴 생각은 없지만 한 달간의 어떤 배팅 가권에는 이 3번 베스트 캠프가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현장에서 큰 이상만 없다면 저는 좋게 보고 있으니까 3번 베스트 캠프 체크하고 줬다가 뭐 한 달간의 더버간 메인 승부차 한번 청취해 주시면은 확실하게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달간 더버간 승부처에 출전하는 3번 베스트 캠프 기억해 놓으셨다가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토요일 경마에서 유승환 기수 만나봤고요. 3마리의 마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3경주에 출전한 6번 위너 브라운 기대해봐도 되고 가능성 있는 마필이니까 체크해 놓으시고요. 5경주에 출전하는 오마 수제비는
뭐 현장에서 얼마나 인기를 끌지 모르겠지만 안 되는 마필이니까 한대건의 판단으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뭐 유승환 기수가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한대건의 개인적인 이 마필 능력을 파악해 보면 도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지울 수 있는 막건이고요. 구용주에 출전한 3마 베스트 캠프는 더바가 메인 승부처에 나오는 마필로서 제가 공개해드린 겁니다. 한대건 역시 배팅콜에 포함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요일 경마 직접 만나봐서 코너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의 사연으로 들어가기 전에 토요일 경마의 승부처 먼저 공개해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한달의 승부처는요 4, 6, 9, 11 4, 6, 9, 11 구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제주경마는 이경주에서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로 넘어갑니다. 11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아, 1경주부터 고민을 하는 경주가 최근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소 좀 부진한 마피들이 많이 나오죠. 아마 이 1경주가 전체적으로 오늘 12개의 경주가 펼쳐지는데 그 안에서는 조금 더 편성들이 다 올망졸망하고 능력들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좀 믿지 못하는 그러한 경주 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최근 경주에서 그나마 걸음을 보여준 마필은 3마 유니스, 8마 골드스타. 이 마필이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마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공교롭게도 다 여성 기수죠. 안효리 기수, 그리고 김효정 기수. 안효리 기수는 20조에서 나와서 뭐 마필에 기승하는 횟수가 참 많지는 않죠. 개인적으로는 안효리 기수와 농담을 주고받긴 하지만 기승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좀 많이 안타깝고요. 지난번에 유니스는 제가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오마 수제비란 마필과 함께 동반 입상을 하면서 반마신 정도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로 편성이 약했기 때문에 유니스란 마필이 인기마기도 했었고 또 걸음으로써 이겨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과연 이게 연투가 가능할까 이런 의심을 많이 하게 됐었죠. 하지만 편성을 딱 보니까 이게 안 될 게 없습니다. 이 1경주의 편성 자체가 전체적으로 워낙에 약체들이고 능력이 없는 마필이다 보니까 게이트 3번 조건의 안효리가 뭐 발주가 안 되는 마필도 아니고요. 최근에 선두권을 가지고 공산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번 경주까지는 그래도 3번 유니스를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8번 골드스탁은 사실 뭐 이동화 기수나 김효정 기수 20조의 주전 기수들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기승을 하고 있지만 21전 동안에 단 한 번도 입상을 못한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느 성적으로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냥 항상 꾸역꾸역 올라와요. 한 번만 좀 입상을 해서 좀 승급을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이번 경주가 그 기회가 되지 않을까. 뭐 김은영 기수를 만나보면 골드스탁이 변화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표현을 할 때 골드스탁은 좋은 표현을 할 수는 없는 마필이에요. 걸음도 다 드러났고 약체들 편성해서 계속 순위권을 왔다 갔다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하지만 모처럼 만에 다시 한번 도전이 가능한 뭐 과신할 수는 없지만 편성을 만난 것이 아닌가. 3번마 유니스와 8번마 골드스탁 공교롭게도 여성 기수 2명인데 이게 아마 최저배당으로 팔릴 여지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높은 최저배당이 되지 않을까. 두 마필 다 인정을 하고, 두 마필 다 안고 가고 싶은 마필이고요. 1번은 송환바비가 약간 조금 냄새가 나는 마필인데 문제는 이거죠. 이 송환바비는 사실 주행검사를 상당히 잘 봅니다. 주행검사 때는 야 이거 뭐 꽤 뛰겠다. 응? 게이트를 되게 빠르고. 근데 파행이 있고 난 이후에 재주행, 장기유행을 한 이후에 재검사를 봤을 때도 그때도 나름 가능성을 남겼어요. 8월 26일 경주였죠. 데뷔전이었는데. 생전 이제 주행검사나 연습주행, 장기 재검 받을 때에도 전혀 안 그랬던 마필이 실전에서 채찍을 대니까 말이 삐집니다. 이거는 뭐 전부 다 당황스럽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주행검사는 굳이 채찍을 댈 필요가 없잖아요. 말이 뭐 1분 6초 안에만 들어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차분히 밀고 가니까는 채찍은 안 됐었는데 정작 8월 26일 날 경주에서는 말이 조금 퍼지니까 채찍을 대보니까 말이 너무 안 뛰는 모습을 보이더라.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 마필은 주행 기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데뷔전 이후에 야, 말 삐지니까 다시 주행검사 받고 와! 그래서 주행검사를 다시 받게 됐고요. 주행검사 모습이 이전에 7월 달에 뛰었던 그 여유있던 주행검사 모습이 아니라 걸음이 덜 나오는 이런 좀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마필이 정말 별거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검증은 돼봐야겠죠. 이제 조금 더 편성이 약해지고 게이트 조건이 1번인데 지난 주행 지정 이후에 출전이기 때문에
이마필도 사실 맘먹으면은 선두권을 공략할 수 있죠. 선행도 한번 나가보려고 욕심을 내볼 수도 있고요. 3번 유니시도 밀고 나가겠지만. 그래서 얼마만큼 채찍에 대한 반응이 나아졌고 또 채찍에 대한 반응을 가지고 채찍을 안 대고 밀어줄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악벽 있는 마필들은 제가 웬만하면 잘 추천해드리지 않죠. 불안감이 있으니까. 어느 방송에서 이런 얘기는 잘 안 할걸. 나는 이런 얘기를 한 10분 동안 떠들어주잖아. 정말 대단한 것 같아. 6번에 강산의 아침도 좀 기대해봤는데 끝걸음이 안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1300을 주로 뛰다가 이제 1000m로 거리를 줄였어요. 예전에 뭐 1000m에서는 늦추입을 하고 걸음이 안 나오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호흡적인 부분에서 편성도 약해졌고 한 번 더 기대해볼 만하고 10번 파레시아도 나아지고 있어요. 이 마필은 순발력도 있는 마필이고 뭐 계속 이제 선두권에 가담을 해서 경기를 풀 수 있다는 점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있죠. 뭐 여성 기수들이 조금 더 밀어주는 힘에서 밀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가능성은 열어낼 거 보여집니다. 11번 킹리는 이건 왜 팔던지 모르겠다. 나중에 또 인기마가 될 텐데 아무래도 범행이가 탔다는 이유 하나만 인기마가 될 것 같은데 보여준 걸음으로는 솔직히 찌쩍합니다. 그래서 서울경마 1경주는요. 3번만 유니스를 놓고 8번만 골드스탁이 뭐 모처럼 만에 21점 만에 한 번에 입상하지 않을까. 3번, 8번 마크에 좀 더 관심을 갖고요. 1번과 6번 두 마리 마필은 조금 더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주가 한 마리가 더 빠른 마필이 있죠. 바로 5번마 대명 챔피언인데 정말 뒷심이 없죠. 뭐 KT 이탈이 워낙에 빠르니까 이 마필이 자중을 압도하고 선행을 갈 수 있다는 이점도 있지만 선행 가도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걸어가서. 그냥 알아서 그냥 결승선 전망되면 날 잡아먹으세요 그냥. 그러면서 걸어갑니다. 안 될 것 같고요. 이동중의 수도 만나봤는데 아직까지는 조개 때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서울경마 1경주는 3번 유니스를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2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로 1000m고요. 12마리 마필들. 뭐 신마들도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고 기존에 뛰었던 마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섞여 있죠. 일단 충막감으로 보는 마필은 이번 라운세레나예요. 뭐라 그럴까요? 두 번의 경주에서 뭐 3차를 갖다 대면서 가능성을 남겼고 이세마가 이런 특별 경주 상금 많이 주는 경주에 3번 출전할 수 있죠. 이번이 마지막 경주인 것 같은데 3착을 하면서 정말 푼돈 벌었고 이번에 우승까지 한다면 정말 알짜배기로 상금 다 벌고 이제 승급을 하게 되는 건데 게이트 조건도 좋아요. 물론 주행검사 때 조금 더 걸음을 보였던 마피들이 6번 원더풀 트루스라든가 8번 독도야 이러한 마피들이 뭐 포진을 하고 있어서 위협이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실전을 경험했다는 것 자체가 최근 두 번의 실정이 아예 못 뛴 걸음은 아니에요. 정말 박종원 조교사 입장에서는 정말 기회가 아닐까. 이번 말 라운세레나는 최적의 전개 조건에 최적의 편성을 만난 만큼 충막감으로 좀 더 인정을 하고 싶고요. 6번 원더풀 트루스가 제가 오늘 이초경에서 만나봤는데 이게 일본 공공초 때를 뛰어버리죠. 일본 공공초를 그대로 들어온다면 그냥 우승입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신마신의 낙승을 거두면서 주행검사를 상당한 기록을 보였었죠. 그러니까 앞에 나가니까는 뭐 미친 척하고 뛰는 것 같이 뛰는 모습이었었는데 근데 어차피 이번만 라운세레나도 선행을 모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히 안정된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뭐 따라가서 안 되는 마필이 아니지만 그래도 욕심을 내겠죠. 3천만 원 상금 주는데 보통 1600m 아니 6등급의 상금이 1400 뭐 그 정도 되니까 더블 이상의 상금을 주는 경주를 놓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선행 강공에 나설 소지가 있고 원더풀 트루스가 만약에 라운세레나보다 먼저 나가서 선행을 간다면 이번 6번 막권이 끝이 난다 해도 전혀 이상할 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2번이 나가고 6번이 따라가게 된다면 과연 모래에 대한 반응은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청용 교수도 또 비슷한 얘기를 해요. 뭐 나름대로 많이 준비도 했고 뭐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 상당한 걸음을 보여준 건 사실인데 이게 말이 능력이 있어서 뛴 건지 아직 신마다 보니까 자기도 좀 반반인 거죠. 믿음감이.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는 듯한 모습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도입가가 500만 원이라서 이게 좀 애매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쨌든 그렇고요. 8만 독도야도 주행검사 1분 2초 8로 끊었는데 이게 좋아요. 이 독도 시리즈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마필이 좀 물고 가는 맛도 있고 뭐 이렇게
아주 대단했다라는 느낌까지는 사실 아닙니다. 근데 뭐 경주가 분할이 됐죠. 이 경주가 3경주가 분할이 되면서 조건이 더 나아진 것이 아닌가. 그런 독주와는 무시할 수 없겠고 박태정 기수도 만나봤는데 나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번만 만말로만은 선행이죠. 이마필이 과연 2번, 6번을 안쪽에 두고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이것도 좀 관건이긴 한데 주행검사 모습은 나쁘지 않았었고요. 중속도 굉장히 나오는 모습. 근데 여력이 좀 많지는 않아요. 기록은 좀 되고요. 실물 럭키소천은 박재호 조교사를 만나보니까 지난번 데뷔전 때보다 나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보여준 걸음 자체가 얼마나 뛸까 이런 의심이 먼저 돼요. 근데 이번 이경주는 2번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데 뭐 6번, 8번이 초접배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주력 막권을 어느 쪽 선정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으로 보여지고요. 변수를 모인 마필은 뭐 10번과 11번인데 과연 얼마만큼 현장에서 또 6번을 놓고 팔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이원말 라온세레나는 입상권은 그냥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2번 놓고 하십시오. 한대건님 믿고. 자, 2번 놓고 6번, 8번 말씀을 드리는데 10번과 11번도 약간 새끼노트만큼은 관심을 갖고요. 현장에서는 주력 막권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복잡하게 하지 않고 현장 주력 막권으로 공략할 수 있는 경주는 한방 막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경마 3경주입니다. 역시나 상금 많이 주는 경주고요. 경주가 분할이 되면서 이 경주가 함께 찢어졌는데 여기에 조금 능력 있는 마필들이 좀 나왔죠. 제가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6번 위너 브라운. 이거 뭐 이번에는 와야 되겠죠. 데뷔전 때 모습으로만 본다면은 뭐 막권 사기가 정말 어려운 마필. 거림이 없나? 능력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경주의 조건이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가장 주행검사, 이번에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 중에서 주행검사 때 인상적이었던 마필은 바로 시원마 프라이빗맨이에요. 김윤용 기수를 만나봐도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고요. 똑같은 거죠. 10만대 어떻게 뛸지는 모르지만 발전 가능성은 있다. 근데 이번 주에 10마들이 세지 않아요? 이렇게 되려 물어보는. 그러니까 자기 말 좋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고개가 좀 약간 들려있었지만 직선에서 제어만 해도 휴양마인 에이스 제퍼와 거의 박빙을 펼칠 정도로 그런 걸 보여줬습니다. 참 게이트 빨리 운이 없다. 그죠? 예. 뽑아도 시험으로 뽑아갖고 좀 재수가 없긴 한데 뭐 효정이도 맘먹으면 선행가는 애니까 아직은 효정이가 감장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인 선행 승부를 많이 하죠. 그래서 12번 마필도 그런 느낌이고요. 가장 빠른 마필은 8번 PK 군왕인데 안쪽에 유이너 브라운이 있기 때문에 선행은 좀 만만치 않지 않을까. 근데 이 마필은 김동수 기수를 만나서 오랜만에 들어왔잖아요. 김동수 기수가 지난주까지는 부상으로 말을 타지 않았었고요. 이번 주에 첫 출전을 하는데 부상에서 나와서 너무 겁이 많대요. 말이 좀 무서움도 많고. 근데 이런 무서움 많은 마필들은 앞에 그냥 선행을 가버려서 안무도 주변에 없으면 오히려 또 혼자 이렇게 처벅처벅 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내빼버리는 거죠. 그렇게 성공을 해야 되는데 안쪽에 마필들이 좀 빠르다는 부분이 조금 걸려요. 이마 소아라 우추는 박상호 기수가 오늘 취재 기자협회 들어갔더니 가장 먼저 들어온 것 같아요. 낙mar했습니다. 예, 말이랑 같이 엎어지면서 이 넘어진 마필이 소아라 우추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말이 쓰러지면 넘어지면 이게 잘 추천을 안 하는데 이게 원체 많이 이제 말이 카랑카랑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좋아지면서 끌려고 하고 지기 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힘이 넘치니까 예,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니까 배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뭐 소아라 우추도 관심 가져보시고 오마 강원포스는 정말 안 치던데 나아졌겠죠. 7번 금성왕대는 데뷔전이긴 하지만 주행검사 모습을 한다면 선출입이 자유롭고 박재호 주고사가 이것 때문에 편성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안 되면 고민하겠습니까? 실마 청기는 지난번에 올라오기는 했는데 사실 이경주 편성이 신마치고는 좀 약체 편성이었습니다. 이 능력이 없는 마필을 통해서 이 깜짝 삼착을 하면서 좀 두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인기권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마필은 능력이 좋은 마필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거품이 좀 많이 껴있는 마필? 뭐 올라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뭐 배팅을 하고 싶다 그런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번 상경주는요. 제가 직접 만나봤어요. 해서 말씀드렸던 이거 위너 브라운과 시어마 프라이빗맨 이 두 마필은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6번 12번 두 마리 마필은 체크해 놓으시고요. 2번마 소아라 우추, 7번 금성 황제, 뭐 5번 강원포스 이런 마필들을 어떻게 조합을 할 건지
한번 참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화이트 코멧도 일본 2초대를 뛰다 보니까 팔리긴 하는데 이 마필은 그냥 선행을 노려야지만 뛰는 마필이라서 발주가 빠르지 않죠. 한번 검증해보고 싶어요. 예. 능력 없는 것 같은데 팔리겠죠 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뛰는 거 보고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봅니다. 6번, 12번 체크해줬다가 현장에서 고배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2번마 소아라 우측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상경주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금은 4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를 1300이고요. 자, 한대건의 토요일 경마에 첫 번째 메인 승부처 12마리 마필이 출전했고요. 근데 까줄게 시원하게. 대가리는 정해져 있죠. 강력한 쌍대가리 마필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사마 토암산파워입니다. 이거는 그냥 때려주고도 왔습니다. 그냥 뭐 뒤로 뛰어도 올 것 같은 그런 편성이고요. 토암산파워가 지난번에 외곽에서 좀 얼레벌레 타다가 걸음이 안 나왔는데 이게 단독 선행이에요. 뭐 선행까지도 추가할 수 있고 상대마들이 원체 후지니까 이건 그냥 얘한테 주려고 만든 경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만나본 이동환 기수도 컨디션도 좋다고 하고 발주도 더 빨라졌다고 하니까 믿으십시오. 사마 토암산파워는 한대건이가 시원하게 까드리는 거예요. 뭐 출마 공개하면 뭐 한 50%는 공개한 거니까 내가. 자,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사마 토암산파워 시원하게 까드리면서 한대건은 메인 승부로 이 경주 승부하겠습니다. 문제는 후차권 싸움이죠. 1번, 2번, 3번, 뭐 5번, 뭐 6번, 뭐가 더 팔릴까요? 뭐 12번, 뭐 10번, 8번, 7번. 정말 여러 수의 마피들이 정말 뭐 어느 한쪽으로 몰릴 수는 있지만 그 몰리는 마필조차도 좀 꺼림직한 그 정도로 능력이 없습니다. 사마 토암산 파워를 제외하고는 단 한 마리도 능력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안에 자신하는 마필이 있습니다. 좋은 내용이 있고요. 마필의 능력도 저는 충분히 이 정도 편성을 한다면 토암산 파워는 못 이겨. 때려주고도. 다른 것들은 이길 수 있다. 자,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예요. 한대건이 시원하게 충막간 공개에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시원하게 060-706-9999 한대건의 이 음성정보, 무통장 문자 정보 시원하게 한번 신청해 주시면서 기분 좋게 여러분들과 함께 적중으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광고했나? 해줘 좀 씨. 내가 충막 공개해줬잖아.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서경마 5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로 첫매 타고요. 11마리 앞들이 출전했습니다. 고민에 좀 빠졌습니다. 뭐 배당판에서는 10분만 상하이 조더니 어마어마하게 팔리죠. 뭐 거의 뭐 쌍대가리로 팔리지 않을까. 데뷔 때 워낙 잘 떴어. 정준이가 선행 받으니까 시종 여유 있는 모습. 그리고 나서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항상 인기마죠. 저 역시 추천을 해드렸고요. 선행을 못 갑니다. 물론 이제 발 빠른 마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발주가 이렇게 빠른 마필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정말 짜증나네. 인기마로 팔리고 매번 이랬단 말이에요. 왜 못 올까? 말이 뭐 조개 때 나쁜 것도 아니었었고 아마도 강한민족유사의 입장에서도 참 속이 많이 상했겠죠. 강한민족에서 매번 만날 때마다 이 상하이 조단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사실. 근데 계속 입상권에 진입을 실패를 했죠. 최근 두 번이. 그래서 결국은 선택한 게 기수 교체입니다. 안토니오 기수를 교체했고요. 강한민족의 입장에서는 선행을 가는 게 상하이 조던에게는 굉장히 좀 조건상으로 우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많은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만 최강모에 할 수 있는 안토니오 기수 선행만 상당히 잘 타죠. 앞에 받는 걸 상당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얘가 선행을 그냥 쉽게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발주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빨라서 솔직히 어마어마하게 빨랐으면 최고 두 번에 이렇게 졸전을 저러지는 않겠죠. 근데 발주가 아주 빠르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마필이 발주가 아주 빠르지 않으니까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빠르지 않으면 넘어갈 텐데 문제는 안쪽에 있는 말이 빠릅니다. 1번만 남원킨도 순발력, 게이트 이탈 능력에서는 절대 밀리지 않는 말이고요. 4번 로만 블레이드도 그렇고 5번 수제비는 약간 밀릴 소진이 있죠. 하지만 7번 인디언 에코라든가 그러니까 10번만 상하이 조던이 이 모든 마필들을 정말 뒤집어 까면서 외곽에서 그냥 지가 그냥 선행을 미친듯이 나가버리면 오겠죠. 당연히 오겠죠. 저도 뭐 대가리 잡았어요. 근데 고민이 생기는 거야.
이거 선행 못 가는데. 1번이나 4번이 선행 갈 일이 높은데. 기록상으로는 그래요. 물론 10번만 상하이 조던이나 마필이 따라가서 뭐 아주 바닥을 기었으면은 버립시다 한 번 더 버린다고 보시면 뭐 내 인생이 바뀌어? 아니잖아. 버릴 수 있잖아. 근데 상하이 조던은 최근 경주 인기가 실렸고 또 선언을 하지 못하고 따라가서도 근근히 버티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버리기도 아까운 거예요. 참 애매하게 됐고요. 1번만 남원키는 괜찮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예전에 송재철 기수나 이동준 기수나 뭐 기승에서 보면 정말 말이 짧죠. 선행을 경합이 없이 가야지만 띄워주는 모습이었는데 1번 게이트의 이점인데 선행을 양보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앞에 가면 의외로 조교 때의 모습이 살아나서 조심할 필요도 있겠고요. 자, 이번 파티파워는 좀 버리자 이제. 나 진짜 내가 지난번에 추천했는데 이거 왜 안 돼 말이. 정말 신기하네. 강급이 됐어요. 국산 4등급에서 강급이 된 상태입니다. 이번 국산 5등급에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한 번은 될 것 같은데 진짜 안 되네. 또 내가 이렇게 홀라당 버리면 또 여지없이 꽂혀갖고 또 사람들 열받게 하는데 아니야 그냥 버릴래. 이거는 너무 안 뛰어. 사머 로한 블레이드도 편성은 잘 만났고요. 이게 선행 갈 수도 있죠 사실. 편성 잘 만났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안정적이다 한다면은 사머 로한 블레이드가 낫지 않을까 생각 들고 7번 인디언 에코도 별 능력은 없어요 사실. 생긴 것도 그렇고 제가 매번 뭐 이마필은 능력 없다 이유 다고 살았는데 편성을 잘 골라서 버리기도 아까워요. 그래서 10번을 중심으로 해서 뭐 4번, 7번이 거의 뭐 최저배당 10번, 4번이 점배당의 여지가 높아요. 2배가 안 나올 여지가 높은데 의심이 되는 거지. 10번만 상하이 주더니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차라리 4번만 로만 블레이드를 놓고 10번을 꺾고 그냥 1번, 7번을 때릴까 뭐 이런 고민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비가 상당히 많이 온다고 하니까 1번만 남원길의 컨디션을 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10번 상하이 주단은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있죠. 물론 마주는 당연히 더 아쉬워할 거고. 근데 선행 아니면 답이 없어 저게. 깝깝한 거죠. 한번 지켜봅시다. 무리하지 말고. 자, 서울경마 6경주입니다. 경주를 1000m고요. 12마리 앞인데. 혼합 4등급의 신마경주. 상금을 4,200만 원 줍니다. 욕심이 나죠. 근데 주행검사를 상당히 잘 보던 마필들이 몇 두가 눈에 띄어요. 그 마필들에게 과연 점수를 얼마만큼 줄 수 있느냐. 제가 이번 6경주가 두 번째 메인 승부처인데, 신마들은 내용을 잘 알고 있어도 승부를 해서 깨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해서는 신마경주를 승부를 안 하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근데 내가 참 이 경주를 딱 보고 나서 조교를 마친 기수가 너무 자신하는 거예요. 말이 제갈도 엄청 잘 배우고 엄청나게 뛴 말인 것 같다.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내용이 좋아서. 그래서 신마경주 한 달씩 좀 안 좋아하는 경주지만 승부를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팔리는 마필은 뻔합니다. 2번마 썬더블레이드, 3번 울트라 펀치, 3번 서울시대 안판이나 4번 서울시대, 5번마 금속 돌파, 6번마 이스 쾌남, 또 뭐가 팔릴까요? 12번마 아데렌젤, 아니 10번마 에드버드 챔프, 8번마 대군의 창. 그러니까 10만인데 어느 정도는 다 가능성 보는 거야. 특히나 이 중에서 2번, 5번, 6번은 괜찮았어, 사실. 경주력 자체가. 그거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저는 지난번에 3번 울트라 펀치라는 이 마피를 승부했습니다. 틀렸죠? 보기 좋게. 제가 왜 승부를 했겠습니까? 그때 음성정보 들을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이번에도 이 마피를 놓치진 않을 겁니다. 안고 갈 거예요. 그 이유도 현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대원의 이번 6경주는요, 너무나도 자신 있어 하고 내용이 좋은 마필이 있다. 그 마필이 모든 마필들을 까부시고 우승을 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자, 한대원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취재 기자의 힘. 나도 이거 팔아먹자, 씨. 취재 들어가서 열심히 새벽에 찬예서 받으면서 받아왔던 그 힘 한번 발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경마 6경주. 제가 왜 취재를 들어가는지 그 이유를 이번 6경주에서
결과로 확인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계만 7경주입니다. 경주가 1300이고요. 12마리 앞필이 주장하는 경주로. 약간은 좀 어리버리하게 봐지는 마필들. 이 마필들이 인기권이고, 그래서 최저 배당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마필은 그 마필들밖에 없습니다. 일단 안쪽에 있는 이번 스카이스톰은 좀 짧죠. 뭐 말이 짧은 게 아니라 말이 내가 짧죠 그러면 말이 짧고 다리가 짧아 뭐가 짧아 거리적성이 짧죠. 얘는 선행을 가도 항상 지구력이 조금 부족해서 편성 약체에서 선전을 하고 덜미가 잡히고 깨지지 말아야 될 뭐 레베카, 뭐 마승리 이런 마필들에게 허구한 날 쳐맞고 깨지는 마필입니다. 다시 한번 게이트 조건은 2번이고요. 상대는 여전히 약하고요. 뭐 매번 약한 상대들을 골라 나오니까 과연 이 마필이 다시 한번 선전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을 보여주고 상태 나쁘지 않지만 요거 놓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자, 한대원이 충만으로 놓고 싶은 마필은 바로 한일강자입니다. 박상욱에서 낙마했다는 말씀 제가 들었어요. 다리가 쩔뚝쩔뚝 하더라고요. 말을 탈지 안 탈지 모르겠는데 타겠지. 박상욱에서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말 꼭 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방송에서 말씀드리면 좋고 어쨌든 지금 한일강자는 사실 이 마필이 8월 12일 경주 이후에 9월 8일 경주 저는 기대를 좀 많이 했어요. 이 마필이 좀 띄워줄 것 같아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기대 이하로 깨지더라고요. 56.5kg의 중량이긴 하지만 상대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견인이 있다고 봅니다. 12번을 놓고 해야 될 것 같고요. 3번마 지공제일은 쉬었다 나오고 또 선행을 갈 수 있다는 이점은 있지만 능력 자체가 좀 떨어지고 4번마 곤소는 41전 동안에 3번의 입상인데 정말 이제는 아닌 것 같다 얘는. 지금 뭐 산토스도 매번 선행만 가죠. 8번 천년오장도 김기백이 드라마한다 의미 없고 9번 백드파워는 이제 다 뛴 것 같은데 이러다가 또 한 발을 확 뛰니까 사람 미치고 팔짝 뛰겠죠 그때는. 10번만 사이먼 미사일이 강급이 됐어요. 강급이 된 만큼 기회가 될 수 있죠. 상대마가 원체 약하고 부담량도 높지가 않아서 54.5kg에서 매번 56kg 나왔던 마필이라서 의도적인 강급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요. 실은 마패봉은 나아지고 있죠. 나아지고 있어서 뭐 지난번에 우승까지 했는데 지난번에는 뭐 1F 타임이 14초 0이 나올 정도로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워낙에 다른 마필이 느리니까 선행을 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고 이번에 따라가는 승급전인데 상대가 허접해갖고 보는 거지 마패봉이 안정적인 입상권일까 이런 의심은 좀 들고 있습니다. 자, 이번 7경주는요. 지금 한일강자는 웬만하면 인정하십시오. 부담량 56.5니까 꺾어질 거야. 또 상우잖아. 상우도 먹고 살아야지. 안 그래? 말 좋아. 12번 놓고 하고 2번, 10번, 11번. 변수라면은 9번 백드파워인데 이동화 기수는 백드파워를 평가할 때 항상 이렇게 썩 마음에 드는 평가는 아닙니다. 뭐 이마필이 백광의 새끼라고 그 아나운서 김수지 아나운서가 매번 설명할 때마다 백광의 새끼. 아니 백광의 새끼 중에 뭐 잘 뛰는 말이 뭐가 있어. 그래서 백광은 참 잘 뛰는데 그죠? 안타깝습니다. 이게 혈통경마라고 하면서 혈통 참 맞지도 않아. 잘 뛰어야지. 어쨌든 12번 놓고 할게요. 7경주. 12번 놓고 2번, 10번, 11번. 3마리 안에서 높은 저배당이 형성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설계만 8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인기권의 3마리가 괜찮다고 봐요. 이번 뭐 월드스타크, 실마 문학타이거, 실마 초코캔디. 이 문학타이거가 아마도 제가 지금 확인은 잘 안 해봤는데 청담도끼하고 형제말 거예요 아마 이게. 부마가 같죠. 뭐만 틀린데 아마 정확하진 않은데 맞는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뭐 데뷔한 이후에 단 한 번도 뭐 인기마가 아니었던 적이 없고요. 계속 살이 찌죠. 데뷔전 때 플러스 13kg, 그 다음 경주에 플러스 11kg. 7월 28일 데뷔전 때는 발주가 들렸고요. 늦발했고요. 8월 25일 때는 선입권 가담은 어렵지 않은데 말이 무디어죠. 물론 이제 착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뭐 왕복것도 지난주에 왔었고요. 입상을 했죠. 별로 착차가 없었으니까 못 뛰었다라고 볼 수는 없죠. 편성은 약해졌기 때문에 문학타이거도 만약 3kg 감량까지 있다고 한다면 승부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인 거죠. 박재호 주고서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주행강사 때 가능성을 보였던 이 뭐 월드스타크는 좀 무기력했어요. 실전에서 채찍을 해도 안 나가는 모습이었는데 체중도 좀 많이 불었었고요. 그때가 6월달 경주 이후에 8월달 경주니까 한 2달 정도 타오르 있었죠. 이번에도 좀 주기가 길어졌는데
선행을 갈 수 있나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조교 때의 모습은 이상이 없으니까 이번 경주가 검증의 무대가 될 것 같고, 실버 초코캔디는 외곽으로 밀렸다는 단점은 있죠. 하지만 데뷔전 때 모습을 보면 이 발주 기탈이 상당히 빠릅니다. 기본적으로 끈기는 좋지 않지만 선행을 주도할 여지가 한 9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선두권을 나서면 이번 경주 편성 정도라면은 충분히 버텨낼 수 있지 않을까. 그 11번, 2번, 7번, 뭐 7번, 2번, 11번. 그러니까 7번과 11번 중에서 충만을 놓고 7번, 11번 한 방을 때리든가 11번, 7번 한 방을 때리든가 이렇게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2번마, 4번마 위즈레이나가 이제 폐출혈 이후에 출전인데, 뭐 기본적으로 선입권의 전개는 되는 마필이지만은 폐출혈 이 공백기가 있다는 게 좀 단점이고요. 5번마 장사세븐은 지난번에 채찍을 놓쳤어요. 그래서 이동진 기수를 만나서 한참 물어봤는데,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9번 케미블루도 역시나 주인공한테 경쟁력 보일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안 뛰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뛰어도 편성 좀 약해지면 또 걸음을 보여주는 게 더 경마고, 신마들이 또 실전을 경험을 해버리면 더 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W 표시 한번 해놓으시고요. 10번은 리처드 오브 뉴스테가 문제죠. 능력상으로 본다면 우승까지도 가능합니다. 이 마필은 기본적인 순발력도 가지고 있고 발주가 상당히 빨라요. 선행을 주도할 여지도 있는데 실버 초코캔디보다 먼저. 근데 문제는 지난 주행검사, 제주행검사 이게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던 지난번 경주 제주행검사를 받을 때 보면 유승환 기수가 탔어요. 원래는 16조 최봉주 마방이 마필이었었고요. 김동균 마방으로 이적을 한 상태에서 첫 주행검사였는데 중간에 말이 씁니다. 결선 전방 앞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유승환 기수를 만나서 한참 물어봤는데 말이 쓴 거냐, 뭔 일이 있었던 거냐 말 보지. 자기가 말이 너무 이상해서 결선 전방에서 말을 세웠대요. 그 말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을 세웠는데 또 말 또 그냥 뛰더라고. 그냥 아무 문제 없더라고. 뭔가 느꼈겠죠, 기수는. 그 말등 위에서 말을 몰고 가다가.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마필이 뭔가 찌그덕거리고 하는 것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장초열 기수도 조교를 해봤지만 뛰겠죠. 능력이 분명히 있는 마필이라서 더 나아질 것이고 아마 배당판에서 나중에 바람이 불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검증은 돼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뭔가 좀 말이 갑자기 하나 서버릴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지 뭐. 근데 죄주행검 할 때도 그렇고 조교 때도 그렇고 뭔가 베스트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7번, 11번, 2번까지 이 세 마리 앞필을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요. 3번 위즈레이나 정도는 보병 정도, 4번, 9번 정도는 보병 정도, 7번과 11번 중에서 이번 8경주는 충막감을 선정한 이후에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형만 9경주 넘어갑니다. 12마리 앞필 추천했고요. 자, 한대원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경주거리 1000m 레츠런파크서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네, 이경주입니다. 아마 베스트헌터는 순발력이 있는 마피고 선행을 축구 소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어마 새로운 캡틴은 외곽으로 밀렸다 하더라도 상대가 원체 약하죠. 12번 놓고 4번, 10번 줄여. 베스트헌터가 역전하면서 4번, 12번, 6번 순으로 결승선. 경주거리 1700m 국산 5등급 7경주 7경주입니다. 아마 스카이빅이 하정훈 기수에서 박으론 기수. 지금까지 안정환이 더해졌기 때문에 또 맞잡은 손이 의외로 마피 상태는 카카해진 모습. 맞잡은 손 10번, 4번, 9번 10번 맞. 자, 토요일 경마의 최대 하이라이트 승부처. 시원하게 한번 때려보자. 한번 먹을 때까지 먹어보자. 한번 조질 때까지 조져보자. 정말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금니 꽉 깨물고 붙어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봤을 코너에서 이미 공개해드렸던 3번 베스트 캠프. 말은 괜찮은데 유승환 기수는 기복을 보인다, 실전에서. 하여간 저는 안고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충마로 놓고 떼일 생각은 아니고요. 배팅권에 포함을 시킬 거예요. 눈에 보이는 마필도 있고, 5번마 마이티와라든가 7번마 청강성, 8번마 세븐즈 럭시, 쇼 스트롱맨. 눈에 보이는 마필도 있고요. 약간은 감춰진 마필도 있습니다. 너무 뭐랄까요. 원하는 대로 뛰어준다? 어떤 각질이 정해져 있지 않고, 뛰는 습성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전천으로 뛰어준다? 그러한 내용이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변화가 확연하게 왔다는 거죠. 그 마필을 강력한 대강이 넣고 한 대만 한방막권으로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토요일 경마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처. 초특급 승부처인 만큼 이번 구경주만큼은 한대건과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바가예요. 더바가 기억하라고 체크해놓고 별표 2개 그려놓고 별표 3개 해놓고 대건이가 이거 하나만큼 맞춰준다네? 이러면서 많이들 음성정보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경마 10경주입니다. 오랜만에 앞에 출전했고요. 난 왜 얘가 이렇게 안 팔릴까 했던 마필이 있어요. 바로 7번마 클리너 특급이었었죠. 지난번에는 특별경주, 외국 타이틀, 싱가포르 특별경주, 일본 특별경주, 그런 특별경주였어요. 근데 상대마들이 약하지도 않았다고 보는데 끝걸음 자체는 더 나오는 모습. 그래서 이 클리너 특급이 이제 박재호 주교사가 예전에 이제 비하인드를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아쉬워했죠. 괜히 코리안 더비 액턴 블레이드 나가는 경기에 나가서 말이 더 뛸 수 있는 마필인데 기가 좀 꺾인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참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7월 달의 경주에서는 여유 있게 좀 이겨냈고요. 지난번에 9월 8일 경주에서는 특별 경주에 나와서 안 팔리더라고 아예 배당판에. 그날 경주가 워낙 혼전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하지만 끝걸음은 여전히 날카로운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이라고 한다면은 쉽게 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8번 매직10이죠. 한동안 기복을 보이다가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 한 바퀴 돌았는데 천하의 용총이라는 부진마에 잡힐 정도라면 이게 잘 뛰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다른 마필들이 원체 못 뛰니까 얘가 선행을 가서 한 바퀴 돈 거지 얘가 정말 괴력을 발휘해서 버틴 거로만 아니지 않느냐. 선행을 갈 수 있지만은 뭔가 불안하다. 의심할 필요가 있고요. 일본과 샤련이 힐링은 결국 강급됐습니다. 강급되면 봐야지 어떡할 거야. 부담량이 좀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15전은 이렇게 도깨비 같은 마필이 뛰니까 샤련이 힐링 고배당 좋아하시는 분들 체크해 놓으시고 3화 지상비행은 지난번에 착순 변경됐어요. 박빙에서 지는 모습이었는데 착순 변경을 줄만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꾸준하게 뛰어주는 마필이고요.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5번 아멘다도 지난 오픈 경주 특별 경주였었죠. 막판에 한 발 쓰는데 안쪽을 파고들면서 걸음을 보여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둘러싸이면 안 뛰는 마필인데 여기저기 들어보니까 자꾸 마방에서는 안쪽을 파고들려고 하는데 이거 제가 여기는 둘러싸이면 안 뛰는데 근데 어떻게 지난번 잘 뛰었어요. 6공화 최고 비슬도 한계는 드러났지만 마방을 이적한 이후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겠고 다른 말은 다 안 돼요. 10번 탐나키나 이런 거. 그래서 사실 이번 10경주는 좀 의도적으로 8번 매직10을 빼고 7번 클리너 특급을 놓고 4번, 5번, 6번, 1번 이런 나피들을 의도적으로 한번 배당을 노려보고 싶다. 7번, 8번이 최저배당이거든요. 아마 8번이 대가리 팔릴 수도 있고요. 근데 8번 매직10은 사실 이게 지난번에 입상을 했지만 굉장히 잘 뛴 걸음은 아니다. 회복에 대해서 뛴 게 아니라 선행이라는 강공작전에서 걸음을 더 보여준 것이 아닌가. 또 다시 선행 가겠죠. 버티면 어쩔 수 없고. 안 내켜 온대 8번은 매직10은 걸어갈 것 같은 느낌이. 7번 놓고 한번 해보십시오. 7번 클리너 특급은 더 나올 수 있는 걸음이 있는 마필입니다. 자, 설경마 11경주입니다. 한대건의 토요일 경마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가 되겠고요. 자,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제가 모 조교사와 지난번 경주 때 1대1로 다른 취재기자들 아무도 없이 저 혼자 이 마필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얘기했습니다. 조교사가 상당히 기대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말이 조금 그때 얘기하면 상당히 긴데 저 역시 많이 기대했고요. 성적이 안 나왔습니다.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또 조교사 했던 말이 있어요. 이마필이 가지고 있는 특이 이런 건데 어떤 거리에서는 더 잘 뛸 것이다. 내용 모르면은 답답하죠. 한대건은 알고 있죠. 자, 그 마필을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충만해 놓겠습니다. 저는 그 조교사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판단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못 뛰었는지 이번 경주가 검증무대가 될 겁니다. 자, 그 마필을 충만해 놓겠고요. 눈에 뻔히 보이는 마필인데 너무 끄는데 이렇게 의심하는 마필도 있고 눈에 좀 안 보이는 마필인데 나아진 마필 매번 꾸역꾸역 뛰는데 매번 팔려
매번 못 와. 과연 지금 상태는 어떨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숨어있는 마필드 쪽에서 포커스 맞추고 싶은 경우죠. 이번 11경주. 내용 있어요. 한대관에게 그 내용 사가십시오. 이번 11경주. 한대관 메인 승부처고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설금화 12경주입니다. 11마리 마필드 출전했고요. 원래 이렇게 짜여질 편성이 사실 아니었었죠. 여러분들이 뭐 알지 모르겠지만 21조의 명마죠. 대상경주에 출전하는 마스크, 그리고 또 불멸의 제왕이라고 한대원과 인연이 좋은 마필, 매번 지금 승부보 경주로 가져가서 적중에 성공하고 있던 능력마 불멸의 제왕, 이 두 마리의 마필이 상당한 최저반응이었을 겁니다. 아마 이번 경주가. 근데 공교롭게도 인기 1, 2위가 되는 마필이 전부 다 출전 취소를 했습니다. 안 나왔죠. 출마 등록을. 예정 등록만 해놓고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경주가 인기 3위를 팔려야 했었던 6번마 미스터 챔피언이 압도적인 인기 1위로 부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미스터 챔피언은 지난번 경주 때 강원 챔프를 너무 의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게이트 이탈이 아무리 빨랐다 하더라도 참고 한 발을 썼던 마필인데 굳이 선행을 갈 필요가 있었을까? 물론 욕심이 났을 수도 있죠. 선행을 갔으면 또 버텨야 되는데 강원 챔프가 넘어가니까 덜 뛰는 모습이었었고요. 자, 이번에는 뭐 선행을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미스터 챔피언은 참고 한 발을 노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도 인정을 하고 싶고요. 3번 IBS 마리는 마방을 이렇겠죠. 최봉조 마방에서 이관호 마방으로 이적을 했는데 이건 좀 말을 좀 아낄게요, 제가. 3번 IBS 마리는 배팅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좀 아끼겠고요. 온마 서클 댄서는 승급전이에요. 말이 나아졌고 지난번 경주 때 이변을 연출했었는데 제가 분명히 이건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서클 댄서 나아졌으니까 무시하면 안 된다고. 7번 프리티보이도 최영주 조교사의 입장에서는 편성을 미리 알았죠. 그래서 사실 뭐 말이 크게 변한 건 없는데 편성이 좋아진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쁘진 않다고 보고 8번마 황금소리나 2번마 바람속으로 이러한 마필들도 이 정도 편성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들이대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번을 놓고 2번, 5번, 7번, 8번 이 네 마리의 마필을 우선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생각이고요. 뭐 9번 로스트인 드라마가 혹시나 하는 마음은 드는데 현장에서 제가 확인할 부분이 있으니까 선행마니까 이거까지만 현장에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IBS 마리는 뭐 인기마긴 하겠지만 저는 이번 경주 빼고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토요일 경마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한대는 승부처 마지막으로 공지해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4경주, 6경주, 9경주, 11경주 4, 6, 9, 11 9경주가 더버가면 승부처고요. 제주경마는 2경주 승부를 하면서 승부해보겠습니다. 저는 일요일 경마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일요일 경마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대건이었습니다.